.pdf 파일 하나랑 압축 파일 2개를 지금 게시해 놨어요. 그래서 13주차 예시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고, GUI 코어, 그러니까 GUI 모듈을 개선을 해서 아무튼 새로운 기능을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튜토리얼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압축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하기 직전에 이걸 살짝 구경을 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튜토리얼들이랑 비슷하게 이 친구들도 그냥 일단 다짜고짜 F5를 누르면 스타트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추가한 거 2개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음원을 .wav 파일을 우리 .py 파일들 있는 폴더랑 같은 폴더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이렇게 .png 같은 느낌으로 얘네랑 비슷하게 .wav 파일을 넣어두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프레임에 그 소리를 재생을 스타트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정도 기능까지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F5 눌러보시면 또 눌러보세요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클릭한 프레임부터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음원을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한번 손을 띄워 볼게요. 눌러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손가락을 바로 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튼 그림이 일반 버튼 그림에서 눌려있는 버튼 그림으로 바뀌고 한 1초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튜토리얼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반복 재생을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의 예시가 지금 준비돼 있고 코드를 살짝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미리 마치 그림 파일 미리 파일 이름 준비해 두듯이 음원 파일, 소리 파일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을 미리 세팅해 놨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 웨이브 파일을 직접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저게 정확히 몇 프레임짜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몇 초짜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을 한번 재생하는데 1.093초 걸린다라는 것도 그 플롯 형식 값도 담아둔 채로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보면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그 버튼 그림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음원을 재생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타임스탬프 값 그러니까 지금 몇 시냐에 해당하는 값이랑 마지막으로 음원 재생을 시작한 시각 플러스 음원 자체 재생에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재생을 했다면 언제 그 재생이 끝나는 것이냐에 해당하는 음원 재생 종료 시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보다 지금이 더 미래 시점이다라면 지금부터 그림을 다시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요 플레이 사운드라는 걸 호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 웨이브 파일 안에 들어있는 소리를 재생을 스타트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전 재생 시작했음이라고 현재 시각을 세이브를 해두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우스 버튼 꾹 화면 위에서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재생을 했으면 그 타임스탬프 값, 그러니까 재생을 시작한 시각 이후로 1.093초 이내에는 다시 한번 플레이 사운드를 호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 시각이 지난다면 다시금 이 조건식을 계산했을 때 true가 뜰 수 있고 그러면 1.093초 뒤에는 다시금 플레이 사운드로 호출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도 역시나 비슷한 느낌으로 시간을 재서 음원 재생이 끝날 만한 적절한 타이밍에 그림을 안 눌린 일반 버튼 그림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고 이 정도가 지금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93초가 아니라 0.2초라고 이걸 세팅을 해두면 이제 꾹 누르고 있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는 0.2초마다 플레이 사운드로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에 미리 재생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플레이 사운드를 동일한 파일 가지고 플레이 사운드를 호출하면
앞에 거 재생을 멈춰버리고 그 시점부터 새로 재생을 시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는 이제 중간중간 좀 잘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들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능은 지금은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걸 부금을 까는 용도, 그러니까 엄청 긴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용도로 쓰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을 쏴서 맞춘다든가 그런 시점에 뭐 폭발하는 사운드 뭐 0점 몇 초짜리 간단하게 재생하는 용도로는 아마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해놨어요. 플레이 사운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몇몇 친구들이 부탁을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8번째 예시, 9번째 예시를 골라보시면 선택한 픽셀 수 0개 해가지고 그냥 새하얀 창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클릭을 한 채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픽셀이 원래 일반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니었다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렇게 바꿀 때마다 카운팅을 해서 지금 몇 개의 픽셀을 파란색으로 칠했는지를 우리한테 제목으로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미리 .png 파일이든 그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그림을 그냥 보여주는 게 이제까지 기능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추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그림에 몇 컴마 몇 번째 픽셀에 색상이 지금 무슨 색이냐를 알 수 있어요. 또는 그 자리에 내가 새로운 색상을 적겠어.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칠하겠어. 파란색으로 칠하겠어. 와 같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창은 지금 가로로 320픽셀, 세로로 320픽셀짜리예요. 그러면은 총 몇 픽셀짜리인 겁니까? 102,400픽셀짜리죠. 아무튼 간에 그 102,400 중에 지금 이제는 1200픽셀이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코드를 보면 간단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get pixel color라는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에 내가 원하는 번째 좌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좌표이네요. 아무튼 간에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림상에 그 번째 픽셀이 우리 소위 RGB라고 부르죠. 빨강색, 녹색, 파란색이 얼마냐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는 각각 0 이상 256 미만에 255 이하에 인트 값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셋 다 0이면 검은색을 의미하는 거고 셋 다 255, 16준수로 표현하면 FF라면 흰색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중시하고 있는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색상을 빨강 0에 녹색 0에 파란색 FF 따라서 새파란색으로 일단은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픽셀의 색상이 내가 지금 미리 생각해 둔 그 색상이 아니라면 나는 저걸 아직 고르지 않은 걸로 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그림에 그 번째 마우스 포인터 번째 픽셀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블루라든가 블랙이라든가 뭐 화이트라든가 그딴 중학교 영어에서 배웠을 법한 그런 str 리터럴 적어두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정밀하게 레드 얼마, 그린 얼마, 블루 얼마에 해당하는 걸 세팅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미리 준비해둔 make color code라는 친구를 쓰시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false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이 특정 픽셀을 투명 픽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투명 픽셀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투명 픽셀로 지정한다라면 그 그림이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픽셀 자리는 말 그대로 투명한 거예요. 그 그림의 뒤에 있는 애가 이제 비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싶으면 true를 지정하시면 되고 불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내가 지금 지정한 색상을 그 자리에 그냥 보여주고 싶다 라면 false를 지정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라면 그냥 둘 다 지정하지 않거나 none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란색을 직접 불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맨 뒤에 false를 넣고 set pixel color 호출식을 구성을 끝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곳이 파란색이 아니라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때마다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목을 바꾸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연출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기능을 쓸 수는 있는 상태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얘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능들이랑 완벽하게 호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지금 GI 프로젝트 목표에 저런 픽셀 단위 조작이 필요하다라면 꼭 저랑 상담을 하셔서 당신 이런 식으로 쓸 예정인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먼저 다음 버전에 업데이트를 해두겠어요 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안 쓰셔도 무방해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열심히 달리기를 해요.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장애물에 3번 부딪히면 사망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캐릭터 그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장애물에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임의의 픽셀을 새빨갛게 칠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내 캐릭터가 피칠갑이 되는 걸 연출을 하고 싶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매 장애물 부딪힐 때마다 그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실시간으로 피를 묻힐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미리 그림을 여러 장을 준비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은 내 캐릭터 그림, 2대 맞은 그림, 3대 맞은 그림과 같은 느낌으로 미리 그림을 준비해 두고 한번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그림을 바꿔치기해 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효율성도 높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셀 단위 조작을 하고 싶다라면 일단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일단 새로운 버전에 대한 소개는 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주차 슬라이드랑 13주차 예시 압축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일단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까먹을 뻔했어요. 우리 과제 넘버 3 최종 영등은 결과적으로는 재미없게도 힘 100에 나머지 0으로 체크했던 34명이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쿠폰을 뽑아 갖고 왔어요. 우리 반이 제일 많아요. 힘 100으로 낸 친구들이 비율이 시상식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다 우리 반이란 말이에요. 조금 옆에 보면 이제 출석부가 있잖아요. 제 이름 불렀는데 여기 없고 출석부엔 출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13주차 제목은 우리 지금 프로젝트 기간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 이제 주제 정하기 해가지고 12주차를 지냈었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프로토타이핑 내 G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한번 구성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간상으로는 그렇고 오늘 이제 소위 진도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주제는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스테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미합 중국 하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주 내지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우린 동양 사람이니까 뭔가 좀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스테이트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디르라는 캐릭터 알죠? 그래서 단축키 누를 때마다 어쩔 때 곰이 되고 어쩔 때 불사조 되고 호랑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태세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 태세는 스탠스라는 뜻이고 일단은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테이트라는 친구는. 아무튼 간에 예를 들면 내 프로그램 눈 잠깐 감았다가 뜨고 있으면 지금 시작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이 진행 중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이 다 끝나서 지금 게임 오버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와 같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개념을 소개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일단 이 스테이트는 코드 쪽보다는 데이터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스테이트 값이라는 걸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숫자는 어떤 상태와 어떤 숫자는 어떤 상태와 같이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두고 그 여러 숫자들 중에 하나를 미리 어떤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여기에 담겨있는 값이 예를 들어 0이면 그건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어떤 요소에 대해 어떤 코드를 이번에 실행해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건 잘 모르겠잖아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그렇고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코드 작성하기 전에 우리 주제 정하기 할 때 열심히 한국말로 메모장 같은 데다 적어두고 그림 그리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미리 이 스테이트 개념, 스테이트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추가로 그림을 그려서 구체화를 해두고 나중에 그걸 힌트 삼아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깔끔하게 이번 GUI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까지는 지난 시즌까지는 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는 거를 추구를 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여기가 실습실도 아니고 뭐 전원 공급도 잘 안 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절약 등등을 위해서 이번 시즌에는 제가 미리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지금 13주차 예시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한번 실행해서 구경해 보고 썰을 푼 다음에 코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본론이 끝나고 오늘 진도군 나가는 게 끝나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유 시간에 내 GUI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6주차 목요일에 최종 버전 제출 기본 마감 기간인데 일단 오늘은 13주차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초기 버전 만드는데 조금 써보시고 그 다음에 15주차, 16주차에 이제 내 최종 버전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위한 최종 버전을 만드는데 한번 시간을 써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압축 파일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3주차 예시 압축 파일 압축 풀어보시면 그림 파일 5개가 보이고 1.pngn 진짜 1 그림이 그려져 있고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GUI core.py 있고 13주차 예시 파이널 해가지고 압축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일단은 열어보시고 이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F4를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구경하는 걸로 스타트를 해봅시다. 보시면 F5 누르면 일단 하얀색 아무것도 안 보이는 창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스타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목에는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엔터키를 눌러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눌러볼게요. 누르면 기다리는 중 하면서 열심히 위치를 잠깐만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터키를 누르면 1, 2, 3, 4, 5 그림의 위치를 열심히 셔플링을 합니다. 매 프레임마다 위치를 바꿔요.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 빠르게 섞는 거를 멈추고 우리한테 3을 누르세요와 같이 3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키 치고 나서 몇 초 동안 섞을 거냐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예측을 해서 지금쯤 멈추겠지 해갖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딱 멈췄을 때 3 그림이 있는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돼요. 제한 시간 안에 누르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1초예요. 1초 안에 3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구경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버리면 시간 초과입니다 하면서 빨간색 배경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1초 안에 클릭을 하긴 했는데 애매한 엄한 곳을 눌렀다라면 노란색으로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칙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엔딩을 맞이하시든 간에 어떻게 게임이 끝나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3초 동안 우리가 이겼는지 시간 초과했는지 반칙패했는지를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그 3초가 지나면 다시 모든 거를 없는 셈 치고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림들 다 가려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제목 바꿔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음 라운드를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 좋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시간 제한이 0.75초였어요. 근데 주말에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0.75초 안에 도저히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1초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0.25초 그 짧은 차이가 난이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의 게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 실행 흐름은 일단 F5 누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는 지금 엔터키 누르면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심호흡 다 끝나서 이제 호흡이 안정됐어 하면 그때 이제 엔터키를 누를 건데,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엔터키 한 번 치는데 1,000원을 내야 되는 유료 게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게임 시작하면 1,000원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기다려줘야지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프로그램이 지 맘대로, 예를 들면 100분의 1의 확률이라든가 등등으로 지 맘대로 엔터키 치지도 않았는데 1,000원 가져가 버리고 게임 시작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엔터키를 누르면 그 시점부터 이제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현재 세팅상으로는 0.5초에서 3초 이하의 임의의 시간 간격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셔플링을 하도록 구성해 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용자 입력, 마우스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파란색 3이 적혀 있는 그림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때는 이제 사용자가 이긴 거예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또는 이제 반칙패를 했거나 시간 초과가 된다면 각각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회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배경을 칠해갖고 3초 동안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 3초가 지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다시금 엔터키 누르면 다음 판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돌아가도록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태라는 단어가 슬쩍 등장을 했는데, 자, 오늘 주제가 이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실행 흐름과 관련한 한국말 설명을 여러 상태들에 대한 서술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적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 상태였다가 대기 상태였다가 출제 상태였다가 결과 확인 상태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시작 상태, F5 딱 눌렀을 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사용자가 엔터키를 눌렀나 안 눌렀나 그것만 열심히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엔터키를 누른 게 확실하다 라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들면 돼요. 다음번부터는 대기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프레임의 대기 상태였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숫자 그림들 1, 2, 3, 4, 5 그림들의 위치를 주사에 굴려가지고 변경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거를 매 프레임마다 하면 됩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임의의 시간, 미리 세팅해둔 0.5초 이상 3.0초 이하의 임의의 시간 동안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됐다 라면 다음 상태인 출제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면 됩니다. 출제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그 1, 2, 3, 4, 5 그림은 멈춰 있고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열심히 시계만 쳐다보면 돼요. 1초 동안 기다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 1초 동안 기다리는 동안 사용자가 만약에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면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돼요. 마우스 버튼 눌렀는데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3그림 위치, 3그림 위에 마우스가 있었다라면 그럼 이긴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칙패를 한 겁니다. 또는 제한 시간 1초가 경과되면 그러면 이제 시간 초과로 패배하게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되도록 코드 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 이미 성공했다, 반칙패했다, 시간 초과했다라는 결과가 이미 떠 있는 상황이고 나는 해야 될 일이 3초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3초 땡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자,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살짝 구경해 놓고 올게요. 원래는 이걸 짜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니셜라이즈예요. 이니셜라이즈 말 그대로 그 커다란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달리 말하면 첫 반복 준비하기 위한 여러 할당문들이 들어있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문장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넘버즈 해가지고 아예 그냥 리스트 하나를 지금 만들어갖고 넣어두고 스타트하고 있는데, 리스트의 0번째 칸에는 new rectangle 해서 나한테 던져주는 그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모를 만들 거고, 네모는 0,0에서 스타트해서 가로로 800, 세로로 600만큼의 크기를 갖는, 달리 말하면 화면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네모를
일단 하얀색으로 먼저 만들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자, 요전 튜토리얼에서도 여러분 우리 튜토리얼 스킵했죠? 일단 어젯밤에 리믹스 영상을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다른 반에서 그 튜토리얼 관련해서 오랫동안 설명한 거 다 잘라갖고 한 1시간 컷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거 집에 가서 2배속으로 구경하면 30분 컷 가능한 거잖아요. 혼자 사는 친구들 이제 밥 이렇게 앉혀놓고 취사 버튼 누른 다음에 그거 구경하시면 30분 컷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GUI 모듈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만든 게 밑에 깔려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네모를 가장 먼저 만들고 있고 따라서 네모가 우리 눈에서 가장 멀리 있게 됩니다. 일종의 배경 그림 같은 느낌, 배경 네모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네모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바꾸든가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네모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그 네모에 대한 숫자를 0번째 칸에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칸에는 각각 1.png 그 각각의 그림들을 만들어 갖고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is visible in false와 같이 이렇게 별도로 세팅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그림을. 그래서 자,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전에 예시에서는 요거를 굳이 우리가 세팅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렇게 new 이미지에서 만들어 놨다면 이니셜라이즈에서 만드는 거죠. F5 누르면 처음에 1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지금 다른 그림들도 보여주기 시작하기는 해요. 그래서 결과 확인할 때까지 다른 그림들 보여주다가 시작 상태로 넘어가면서 다른 그림들을 다 가려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1번 그림 포함해서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1번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여기까지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싫다. 맨 처음에는 가려둔 채로 스타트하고 싶다라면 is visible in false를 해두고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5개 다 false이기 때문에 F4 눌렀을 때 1, 2, 3, 4, 5 그 그림이 전부 다 안 보이는 채로 따라서 하얀색 배경 네모만 하얀색이라 잘 눈에 안 띄긴 하지만 배경 네모만 그려둔 채로 스타트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1번 그림에 대한 숫자는 넘버즈의 1번째 칸에 2번째 칸에 각각 인덱스 자리에 담겨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스타트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지금 우리가 시계를 자주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3초 지났나? 1초 지났나? 지났으면 시간 초과야. 3초 지났으면 다시 시작 상태로 넘어가야 돼. 오와 같은 현재 시각과 관련한 그래서 제한 시간이 지났냐 같은 데이터 흐름을 자주 조건식 계산을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각들을 다루기 위한 이름들 미리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0.5초에서 3초, 3.0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 동안 셔플링을 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게임은 1.0초 동안 진행된다. 이걸 넘어가면 시간 초과다. 내지는 결과는 3.0초 동안 보여준다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들을 미리 적당한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지금 스타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지금 스테이트는 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스테이트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무튼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새로 도입을 했고 거기다가 0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이 여기까지예요. 따라서 지금 맨 처음 스타트 할 때 네모는 하얀색, 그림들은 안 보이는 채로 일단 준비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 중요한 이름들 미리 세팅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스테이트가 0이다라고 일단 지정을 해두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지금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돼, 전환돼야 돼 하면 이 스테이트 값을 0이 아니라 1로 바꾼다든가 같이 그런 할당문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태라는 개념, 스테이트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실행 중인 동안 어떤 시점에 시작 상태일 수도 있고 대기 상태일 수도 있고 출제 상태 등등 이 4가지 상태들 중에 정확히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전반부에 하나라는 단어를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강조를 했냐면 우리 일단 2주차쯤에 변수 얘기를 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값을 3개 담아야 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변수 이름 3개를 도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초이스 1, 2, 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 3개를 도입하면 각각의 값을 하나씩 담을 수 있고 그래서 합이 3개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번잡하다. 100만 개 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름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넘버즈 해가지고 100만 칸짜리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달리 말하면 여러 값들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형식
값 하나를 도입을 해서 리스트 하나를 도입해서 그것다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변수 얘기를 할 때 하나가 튀어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수식 얘기를 할 때 수식이 뭐냐면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나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 등장을 했었어요. 자,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뭔가가 하나다랑 그렇지 않다. 심지어 하나보다 더 많으면 그냥 많은 거예요. many가 돼버리는 겁니다. 와 같이 뭔가 하나냐 그렇지 않냐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시작 상태면서 또한 대기 상태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 우리 프로그램은 실행 도중에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0가지거나 여러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새로운 이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이름, 예를 들면 스테이트 같은 걸 도입하면 그때그때 이 스테이트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가면서 이제는 시작 상태야, 이제는 대기 상태야 와 같이 이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 그 스테이트 개념을 좀 더 수월하게, 간단하게 기록하거나 유지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니셜라이즈 구성상으로 스테이트는 0이라고 해놨고 그게 일종의 초기 상태로서 지금 간주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F5 딱 눌렀을 때 F5 딱 누른 직후 시점에도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띄어야지 항상 내 프로그램은 한 가지 상태를 띈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넷 중에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 상태, 엔터키 누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상태가 딱 F5 눌렀을 때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작 상태를 우리가 얼마든지 초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init state 막 그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괜찮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중요한 값이 중요한 데이터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름 하나로 다루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름 여러 개를 쓰든가 아니면 리스트 같은 인덱스 개념을 도입하든가 해서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값이 없거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있냐 그렇지 않냐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쓴다거나 와 같은 식으로 간단하게 딱 이름 하나만 정해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게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스테이트 개념은 항상 한 가지 상태만을 띈다라는 게 보장돼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트 값이 얼마냐? 여러분이 이름 하나만 도입해서 얼마든지 이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다룰 때 활용하실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전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 특정 상태일 때, 예를 들면 결과 확인 상태일 때 내 프로그램이 열심히 시계 보고 있다가 3초 지났네 하면 시작 상태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태 전환, 영어로는 트랜지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트랜지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초가 정상적으로 지났다라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태 전환을 발생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작 상태로 넘어가는 시점에 달리 말하면 결과 확인 상태가 종료되는 시점 내지는 시작 상태가 스타트하는 시점에 미리 딱 한 번 실행해야 되는 적절한 코드, 예를 들면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존재한다라면 그런 지금 상태 전환이 발생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같이 수행하도록 적절한 문장들을 그 자리에 적어두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상태는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경해봤던 내용이 이 스테이트 개념, 오늘 본론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동시에 한 가지 상태만 지닐 수 있습니다. 0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 F5 눌렀을 때도 특정 상태, 보통 초기 상태라고 부르는 특정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값을 하나 담기에 적절한 변수 개념을 하나만 도입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가 뭐냐를 이름 하나에다가 담아가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요거를 이제 코드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아까 전까지 이니셜라이즈를 봤는데 업데이트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업데이트 내용물 보시면 여긴 지금 대놓고 if문 적으면서 스타트하고 있어요. if 스테이트 값이 0이면
그러면 이런 코드를 실행한다와 같이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0은 아니고 1이면, 그 다음에 1은 아니고 2면, 그 밑에는 이제 0도 1도 2도 아니고 3이라면 이런 코드를 실행한다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업데이트 내용물은 엄청 커다란 if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값은 0이면서 1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요 엄청 길다란 if문,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적혀 있냐면 얘가 지금 전체 구조가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딱 시작하는 시점에 스테이트 값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if문 봤듯이 if 부분 내용물 실행했다라면 그 밑에 건 다 스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elif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건 요 위에 있는 다른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요 패스를 하든가 이 패스를 하든가 이 패스를 하든가 이 패스를 하든가 아무튼 간에 네 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내용물들 중에 단 한 부분만 실행한다는 게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스테이트 값이 0이면 달리 말하면 현재 시작 상태였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엔터 키를 쳤나 안 쳤나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엔터 키를 안 쳤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이 if 부분 내용물은 현재 if문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면 딴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아무 문장도 적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키를 친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늘어납니다. 일단 우리는 궁극적으로 상태 전환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이제 스테이트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할당문을 엔터키를 쳤을 때만 실행되도록 구성하면 돼요. 그럼 이제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꾼다 한 다음에 if 부분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다른 부분 내용물 실행은 전부 다 스킵을 하고 이번 업데이트가 끝나요. 그러면 60분의 1초 뒤에 다시금 업데이트로 호출하면 그때는 스테이트 값이 0이 아니고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통째로 스킵을 하고 이 밑에 있는 내용, 다른 부분 내용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다면 이 시점부터는 이제 대기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프레임부터는. 따라서 대기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 예를 들면 제목을 기다리는 중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1, 2, 3, 4, 5 그림, 아까 전까지는 가려놨었는데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대기 상태는 0.5초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기간 동안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0.5초 동안 섞거나 3초 동안 섞거나 등등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세팅입니다. 그런 세계관 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를 한다. 그 다음에 언제 끝낼 거냐? 지금으로부터 임의의 시간 동안, 이건 뭔가 복잡한데 이거는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C 수업에서 rand라는 함수 써봤습니까? RAND 안 써봤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아마 2학기 때 나오겠지? 아무튼 간에 우리 현재 목표는 내 손에 0.5 이상 3.0 미만의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을 손에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는 이 random.random이라는 함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툴팁을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터랙티브로 가서 볼게요. 창을 꺼버려야겠어요. 그래서 헬프 쳐볼게요. random.random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값을 던져주는 친구예요. 따라서 random.random 함수고 함수 호출식 적어서 엔터 치면 그때그때 0. 얼마, 0. 얼마에 해당하는 게 튀어나오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가장 보편적인 게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너비가 수직선을 한번 재볼게요. 이게 지금 숫자입니다. 그래서 0이고 1이고 그다음에 2고 3입니다. 우리는 지금 0 이상 1 미만의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을 얻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0.5 이상
3 미만의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값의 범위는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2.5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5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2.5는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값의 범위, 그 구간의 너비를 본다 보면 돼요. 달리 말하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를 곱하면 우리 손에는 0은 그대로 0이잖아요. 근데 1은 이제 2.5가 됩니다. 따라서 0 이상 2.5 미만의 임의의 값을 내 손에 쥐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최소값에 해당하는 0.5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0이었다면 0.5가 되고 2.5였다면 3.0이 될 거예요. 그래서 0.5 이상 3.0 미만, 우리가 원래 의도했었던 그 범위 안에 균등분포를 갖는 임의의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식이 지금 여기 적혀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각으로부터 0.5초 내지 3초 사이에 시간을 대기 상태를 언제 끝낼 거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로서 미리 세팅해 두고 다음 프레임부터 이 아래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끔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번 업데이트는 끝납니다. 다음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여기는 뭔가 좀 복잡한 코드긴 한데 아무튼 간에 매 프레임마다 1, 2, 3, 4, 5 그림의 위치를 서로 겹치지 않게 지금 바꾸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각 무브 오브젝트를 호출해서 5개 네모의 위치를 주사위 굴려갖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미리 정해둔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면 돼요. 열심히 시계 보는 겁니다. 지났나? 아직 안 지났네. 아직 안 지났다면 내용물 실행 안 하고 다음 프레임에 다시금 셔플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지났다라면 역시나 제목 바꾸고 다음 상태를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 일단은 출제 상태는 최대 1초 동안 유지될 거니까 현재로부터 1초 뒤까지로 지정해두고 그 다음에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상태고 여기서는 지금 상태 전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 눌렀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또는 1초가 지났다라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태 전환은 무조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승리 메시지 회색으로 보여주든가 아니면 반칙패 노란색으로 보여주든가를 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 발생시켜 놓고 상태 전환 발생시킨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3초 동안 진행할 거니까 그 시간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누른 건 아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라면 그때는 시간 초과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데이터 흐름 발생시켜 놓고 다음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그냥 하염없이 시계만 쳐다보면 됩니다. 3초가 지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화면에 떠 있는 그대로 그게 노란색이면 노란색이고 등등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60분의 1초 허송세월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초가 지금 지났다 땡 쳤다라면 그때 이제 다시 각각의 그림들 이제 안 보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은 다시 벽지는 하얀색으로 칠해 놓고요. 제목도 엔터키 누르세요로 다시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0번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또 다음 프레임부터 하염없이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는 짓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코드가 구성되어 있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냐? 0번 또는 1번 또는 아무튼 4가지 중에 한 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번 프레임에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분기 흐름을 구성해 두면 됩니다. 스테이트 값이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라 그거 감안해서 그 4가지 부분을 하나의 if문으로 축약해서 밀어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도록 트랜지션 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은 무조건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엔터키를 눌렀을 때만 전환된다. 3초가 딱 지났으면 그때만 전환된다. 와 같이 여러분이 아마도 분기 흐름을 구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환 직전에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내지는 시작 상태를 끝낸 직후에만 딱 한 번 실행할 만한 적절한 코드가 있다면 요때 적어둔 요 분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적어둔 그 if문의 내용물로서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엔터키를 쳤다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 대기 상태를 스타트하는 시점에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지금 함수 출식 같은 느낌으로 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요 안에는 어딘가에는 할당문이 반드시 적혀 있을 법한 애들이잖아요.
여긴 둘은 아예 대놓고 그냥 할당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데이터 흐름 딱 한 번 수행해 둬야 될 데이터 흐름이 있다면 여기서 수행해 두고 마지막에 스테이트 값을 바꾸도록 그렇게 구성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아예 요 내용물은커녕 요 전체 내용물 자체를 스킵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요 코드는 당분간 절대로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대기 상태인 동안에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 끝나고 다음번에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왔을 때야 엔터키 쳤냐 안 쳤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딱 전환된 직후에 딱 진입한 시점에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코드가 있다면 저런 느낌의 if은 내용물로서 적어두면 됩니다. 그 스테이트는 어쩌고 엔터 할당문 적혀 있는 그 내용물 그 위나 그 아래에다가 적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들, 스테이트들이랑 그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두는 게 가능하고 그런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제 보니까 우리 고인물 친구들 듣는 수업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마 오토마타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든가 아니면 컴파일러라든가 그런 과목을 아마도 이사 친구들 나중에 나이 먹으면 군대 갔다 와서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요 스테이트라는 개념 그다음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지금 등장하긴 했지만 요 그림, 요 개념 자체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거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4개를 그려놨고 화살표는 총 5개를 지금 그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잠깐 보면 우리가 방금 꾸준히 얘기했던 그런 상태들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여긴 지금 동그라미 4개를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그 화살표를 시작점과 끝점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상태에서 출발해서 대기 상태로 도착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건 말 그대로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지금 표현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상태에서 대기될 수 있고요. 출제될 수 있고요. 결과 확인될 수 있고요. 결과 확인 하다가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와 같이 표현했다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시작점이 그냥 맨 땅에서 스타트를 하는 그러니까 시작점이 동그라미가 아닌 근데 도착점은 동그라미인 화살표가 딱 하나 존재할 수 있어요. 보통은 무조건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도착점에 해당하는 그 동그라미, 그 상태가 이 다이어그램에서의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의 초기 상태로 간주된다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린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니까 이 화살표에 이렇게 그려놨다는 건 F5 눌렀을 때 우리 프로그램은 일단은 시작 상태로 스타트한다라고 표시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나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없고 0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지금 후반부에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랍시고 커다란 while문을 놓고 실행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고려를 하지 않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종료 상태라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우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일종의 엔딩에 해당하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료 상태를 만약에 그린다라면 걔는 동그라미를 2겹을 그려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시작 상태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지만 종료 상태는 얼마든지 여러 개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true ending에 해당하는 상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normal ending, bad ending 같은 느낌으로 종료 상태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여러 2겹짜리 동그라미 중에 단 하나에라도 도달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거기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할 일하고 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심지어 ESC 키 누르면 창 꺼지게 하는 그런 코드조차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빡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종료 상태라는 걸 그리지 않은 채로 만들어 놨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화살표를 대충만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화살표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자유롭게 그리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대기 상태에서 어쩔 때는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가능해요.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같이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그려두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비슷한 느낌으로 자,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는 화살표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면 뭐 3누름에 해당하는 화살표, 그 다음에 시간됨, 잘못 누름 이런 식으로 동일한 출발점, 동일한 도착점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몇 개가 되든 간에 여러분이 적어두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 양방향으로 상태 전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화살표를 2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복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걸 잘 안 쓰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오토마타라든가 그런 언어론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예를 들면 결과 확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결과 확인 상태로 돌아가는 느낌의 화살표를 그려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아무튼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면 끝나는 거긴 해요. 그렇긴 한데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 한다면 보통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얘는 몇 번째 상태야, 나중엔 숫자가 0이면 그게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해서 각각의 동그라미에 서로 다른 숫자를 붙여놓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이라든가 등등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 그게 무슨 상태냐, 명칭을 적어두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0, 1, 2, 3 순서대로 숫자를 매겨놨어요. 달리 말하면 어떤 이름에 담겨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w.data.state라는 이름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state 값이 0이면 이 그림에서의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1이면 대기 상태야. 2면 출제야. 3이면 결과 확인이야와 같이 각각의 숫자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놨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 과제 넘버 3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인덱스 개념을 썼잖아요. 레프트 대괄호 0 하면 왼쪽 캐릭터의 이름 능력치를 이름을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름은 가장 마지막에 비교해야지 라는 것들을 연상을 해가면서 그래서 대괄호 0 해서 비교하는 코드를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도록 가장 밑에다가 적어놓는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 가능을 띄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덱스별로 의미를 부여했다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각각의 스테이트 값, 그 인트 값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만 설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화살표에도 한국말로 설명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거 언제 넘어가냐? 사용자가 엔터키 치면 넘어간다. 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미래의 나를 위해 메모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자 여러분이 그런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들 각각의 스테이트별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그 커다란 이 부분에 각각의 부분들 내용물로서 채워놓으면 나중에 상태 전환 지가 알아서 잘 발생할 것이고 정상 동작하겠구나 싶다면 그때부터 이제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자 지금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를 작년까지는 우리 수업에서 코드를 짰다고? 우리 3시간 수업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점에 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복잡한 실행 흐름, 엄청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그림이 납득이 됐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업데이트 내용물이 엄청 커다란 이품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요 스테이트가 0일 때만 실행될 코드 여기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이 시작 상태일 때 그러니까 F5 처음 눌렀을 때 실행될 코드야 라는 거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다면 요 작은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별거 없잖아요. 엔터키 치면 넘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거 그냥 이 부분이고 요거는 뭐 튜토리얼에 있으니까 셋 타이틀 우리 몇 번 봤으니까 그다음에 쇼 오브젝트도 지금 튜토리얼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요런 거 뭐 그냥 할당문이니까
이렇게 부분들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각각의 작은 부분들에 대한 작은 목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엔터키 치면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프레임에 실행될 거예요. 이번에는 최소한 실행되지 않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부분들에 집중해 가면서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뭐 이전 튜토리얼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얼마든지 이런 내용물들을 적어가면서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겹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시간 되면 전환한다. 그 다음에 전환될 때 뭐 해야 되냐 정도까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거 별거 없죠. 우리가 미리 언제 대기 상태를 끝내야 되냐라는 데이터를 미리 세팅만 잘 해뒀다면 그 제한 시간이 지금 지났냐 안 지났냐 검사하는 조건식 정도는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출제 상태로 전환될 건데 출제 상태 언제까지 해야 되냐를 지금 미리 세팅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쌀당모만 잘 적어두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 상태가 됐어요. 여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두 가지에 대해서 마우스 버튼 눌렀냐?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시간 다 됐냐?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코드들 살펴보는 건 역시나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 이미 화면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거나 노랗게 칠해져 있거나 회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제목도 잘 붙여놨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결과 확인 상태로 이미 넘어온 상태라면 이번 프레임에 해야 될 일은 그냥 하염없이 시계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둔 시간이 됐다 그러면 상태 전환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이 복잡한 GUI 프로그램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거를 작은 상태들 사이를 전환해 가면서 실행되도록 미리 계획만 잘 해둔다면, 미리 설계만 잘 해둔다면 실제 내가 코드 칠 때는 작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그렇게 나눠 갖고 보면 엄청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중해 가면서 빠르게 최종 버전 또는 초기 버전을 완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 때 이게 나름 장점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쓰고 있잖아요. 인터랙티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 엔터키를 치면은 우리가 적어 놓은 내용물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가서 이제 해석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시작한 다음에 지금 내가 가져온 글자들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예를 들어 if로 스타트한다. 그러면 우리는 if문을 해석한다라는 상태로 넘어가면 돼요. 또는 뭐 for로 시작한다. 그러면 for문을 해석한다라는 상태로 들어가면 돼요. 와 같이. 그다음에 그럼 이제 if문을 해석한다라는 상태는 이제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if문을 해석한다라는 건 맨 처음에 if라는 그 키워드를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식을 해석한다, 수식을 받아 먹는다에 해당하는 상태로 넘어가면 되고요. 거기에 성공했다면 이제 마지막 콜론은 하고 엔터키 치는 걸 먹으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해석한다라는 게 또 확대가 될 거고 등등등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또는 그것들의 나열을 미리 잘 그려뒀다면 얼마든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복잡한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3학년 내지 4학년 수업 때 등장한다 보면 돼요. 근데 진짜 파이썬은 아마 어려울 테니까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아마도 수업 시간에 도입을 해서 구경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쯤 가서 다시 보시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복잡한 실행 흐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에 있다 보시면 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뭐냐? 의외로 비용은 이름 하나로 추가로 도입하는 거. 그 이름에 0 담았냐 1 담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분기 흐름 커다란 if문 하나 구성하는 거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매우 강렬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아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중간 쉬는 시간 갖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나간다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요 수업에서 다룰 만한 게
그래. 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오픈소스 내용 다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룬 척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그 오픈소스 안 그래도 이번 학기에 대형 사건 하나 터진 적 있잖아요. 오픈소스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참여하던 개발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가 됐습니다. 내가 맘대로 오픈소스 다음 버전 같은 거 출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됐어요. 관리자가 되고 나서 백도어 프로그램 같은 걸 심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도록 그런 이상한 코드를 밀어놓고 배포를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얼마 안 가서 금방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치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중 계정을 활용해서 저 사람 개 쩌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관리자가 되고 막 그런 뭔가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3월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침체 같은 느낌입니다. 오픈소스에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픈소스를 만약에 다룬다라면 우리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가 쓰고 있는 python.exe라는 프로그램은 오픈소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C 수업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죠. 그걸 가지고 딸깍 조금만 하면 여러분만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 가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니까 받아갖고 내 새로운 C 프로젝트 만들어갖고 F5만 누르면 나만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걸 쓰면 나한테 내 계좌에 자동으로 1,000원이 입금되게 그런 코드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다음 주는 일단은 공통 내용으로 가고 다다음 주에 혹시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때 살짝 썰 정도만 푸는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남겨뒀던 이슈 하나가 또 있어서 그거 살짝 구경하고 초기 버전 구상하는 시간으로 여유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요 초기 버전 프로토타입을 오늘부터 구성을 할 겁니다. 요 프로토타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장애물 열심히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부분 하면 말 그대로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내 캐릭터의 Y좌표 위치를 바꿔서 장애물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장애물을 이렇게 밑으로 가랭이 밑으로 쓱 지나가면 그게 이제 장애물을 피한다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피한다라는 부분 자체만 일단 중점적으로 코드 짜서 완성을 해보는 거. 뭐 점수 개념이라든가 시작 화면, 게임 오버 화면 같은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게임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단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초기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막 오늘 스테이트 배우긴 했는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먼저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접근하시진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얘는 맨 처음에 딱 커다란 이품은 적어두고 차근차근 도전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나눠두고 초기 버전부터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얀 창만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원래대로라면 내가 3번 부딪힐 때까지 장애물이 한도 끝도 없이 와야 되는 그런 게임이다 하더라도 초기 버전에서는 그냥 3개 내지 5개 정도만 그냥 내가 미리 뉴 렉탱글 3번 호출해 갖고 내가 원하는 좌표 예를 들면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고 그 3개만 그냥 적당히 코드 쳐서 매 프레임마다 내 캐릭터 쪽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간단하게라고 자꾸 소개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또는 미래의 여러분 또는 제가 옆에서 구경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게임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낚시를 하는 게임이군요. 퍼즐 맞추는 게임이군요. 와 같은 식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핵심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애들은 각각 우리 눈으로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잘 보여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수판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캐릭터 보이고 지금 게임에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물건들, 장애물 등등까지만 보여주도록. 그것도 그림은 나중에는 이제 캐릭터 그림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 네모만 써갖고 표현하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그런 간단한 장애물 피하는 게임 아니라 되게 어려운 게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초기 버전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사용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살짝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지금 15분이란 말이에요. 1시간 15분 지났어요.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 뒤에 시계로 16시 25분까지 제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뭐 아무 때나 자유롭게 쉬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촬영은 여기까지 해두도록 하고